그래서 이제 뭐 같이 아이들이 시간이 된다면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얼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세요? 저는 지금 추산어학원 송파고등관에서 고1 브레인반을 담당하고 있는 강승은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함께하는 이런 설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잠실 요고의 학교별 유형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잠깐 문제를 푸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짧게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어서 학생분들은 연필도 같이 준비를 해 주시면 도움이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회의 이제 플로우를 설명을 일단 드리고. 선생님 네네. 네, 지금 아이가 지금 학원에 가 있어서 아이가 없는 경우는 어떡하죠? 어머님 들으시고요. 제가 요 화면을 녹화하고 있어서 이제 여기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한테는 녹화본을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네. 인제 설명을 쭉 드리다가 인제 궁금한 점이 특히 학부모님들께서는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설명회 다 끝나고 같이 질의응답 시간도 끝에 마련하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간단하게 메모해 주셨다가 이제 설명이 끝날 때쯤에 저한테 이제 따로 인제 질의응답 시간 가질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실여고 학교별 내신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좀 전에 드렸고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실여고에 배정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인제 이 지역에서 여러 학교들을 지도를 해 왔지만 잠실여고는 송파구를 대표하는 여학교 중에 하나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면학 분위기에 있어서 다른 여타 학교들보다 훨씬 더 좋은 분위기를 잡아주고 아이들을 긴장시켜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3년을 잠실여고에서 보내고 나면 아이들이 정말 많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학 분위기가 좋은 학교에 배정받으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플로우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잠실여고 영어 시험이 결코 쉬운 편이 아닌 학교이기 때문에 출제 경향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요. 또 이제 영역별로는 어떻게 이제 차지하면서 시험이 출제되는지 말씀드리고요. 시험 범위 그리고 대표적인 유형. 잠실여고만이 출제되는 그런 유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형들이 출제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잠실여고의 유형에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준비하는 내신의 플로우,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응답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코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잠실여고는 크게 어휘 활용에 굉장히 집중하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법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공학인 학교들보다 여학교가 영어 시험이 좀 어려운 경향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잠실여고는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여학교들보다 어휘나 어법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영작시키는 서술형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범위가 매우 다양하게 출제되는 학교입니다. 일단 교과서를 2과 정도는 항상 넣고요. 이번 시험에도 지금 아이들이 1학년 때 받은 시험의 그 교과서에서 2과 정도를 시험 범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항상 한 회 정도 시험 범위에 포함해서 하게 되는데, 모의고사에서 듣기 파트 빼고 독해 지문만 시험 범위에 포함하면 28문제의 범위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 수업을 해 주지 않는 부분이에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냥 현장 강의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에도 모의고사 지문 파트에서는 학교에서 전혀 터치하지 않은 채로 그냥 시험 범위에만 넣게 되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학원에 많이 의지하게 되는 요런 시험 범위 영역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듣기 부교재가 항상 채택이 되고, 지금 우리 아이들도 리스닝 파워 기본편이라는 책을 듣기 부교재로 선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요 듣기 문제를 보통 4회에서 아주 많으면 5회까지 시험 문제 범위에 포함을 시키게 되고요. 그러면 한 회당 17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17문제에다가 4회 정도 하면 요 정도 범위가 이제 나온다라고 이제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범위 자체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범위가 있고, 두 번째는 잠실여고에서 제가 이따가 시험지도 보여드릴 테지만 서술형이 굉장히 강한 학교예요. 강하다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다른 학교 같으면 서술형 출제가 한 70점 정도, 객관식이 한 70점 정도 차지하고 서술형과 논술형을 합쳐서 보통은 30점 정도 돼서 100점을 맞추는 게 일반적인데, 잠실여고는 서술형 100점이 100점 만점에 50점입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이 50점이 그대로 증발해 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이제 하위권 학생일수록 너무나 위험한 시험이 될 수 있어서 서술형에 대한 대비가 어느 학교보다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학교입니다. 근데 서술형은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라고 하면, 사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암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암기만으로는 풀 수 없는 활용된 영작들이 좀 출몰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기본 실력이 어느 학교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내용 숙지를 위해서 교과서를 달달달달 여러 번 읽거나 아니면 혹자는 암기를 해서 숙제를 하더라도 활용에 관련해서 어휘를 이용하는 형태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기본 어법에 해당하는 어떤 문장을 영작한다거나 하는 평소 실력이 부족하면 좀 단기간에 100점으로 딱 만들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잠실여고 학생들은 그래서 보통 내신 때만 열심히 한다라는 요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냥 쭉 영어는 쭉 항상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잠실여고 내신 시험을 대하는 자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듣기에서도 아까 듣기 모의고사, 듣기 부교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부교재에서도 이제 서술형이 출제가 되고요. 이것도 어떤 형식인지 보여드릴 거고, 또 여학교이기 때문에 어법을 찾아서 고치는 유형, 요런 서술형도 출제되고, 영형풀이 언제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유형도 있고요. 그 외 간단하게 내용 이해 관련해서도 서술형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잠실여고의 내신 대비를 할 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평소 수업을 할 때도 기본 어법을 배웠으면 이 어법을 어떤 식으로 영작을 연습해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요. 어휘를 학습을 했다면 교과서에 있는 그 어휘의 영형풀이는 어떻게 되는지, 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 형태 변화를 할 수 있는지, 또 동의 표현은 어떻게 되는지처럼 여러 가지로 확장해서 연습하고 학습하는 습관으로 저희가 훈련을 시키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만 변형을 하면서 하는 영작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평소 실력이 가장 중요한 학교다. 단기간에 1등급으로 돌파하기가 조금 어려운 요소들이 곳곳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전체 작년 기준으로 4번의 시험을 봤을 때 각 범위별로 출제 비중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가 일단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게 되고요. 모의고사가 이렇게, 특이한 점이 지금 모의고사가 마지막 시험이었던 2학기 기말고사에서만 퍼센티지가 굉장히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2학년에 대한 대비라고 보시면 돼요. 잠실여고가 2학년이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특징들, 뭐 어휘를 활용하는 그런 유형, 아니면은 뭐 어법을 활용해서 영작시키는 유형, 이런 것이 전부 다 굉장히 난이도가 껑충 또 뛰기도 하는 학교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모의고사나 요런 범위도 좀 늘고, 그래서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좀 고난도로 난이도가 뛰는 거에 대한 대비를 아까 학교에서 수업해 주지 않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것을 점차 준비시키는 단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앞쪽 소소한 거부터 좀 문제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10% 정도 차지하는 듣기 영역을 보여드릴게요. 잠실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듣기 부교재를 사용하고요. 이 듣기 부교재를 사용한다는 건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에게도 같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고1 학생들이 리스닝 파워의 기본이라는 책을 사용한다면 2학년은 기본보다 한 단계 위인 리스닝 파워 완성이라는 교재를 사용하면서 차차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난이도를 높게 높여주는 학교입니다. 듣기가 뭐 쉽지 않나요? 저는 뭐 모의고사 뭐 보면 문제집 다 맞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워낙 양 자체가 방대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4회분이었잖아요. 그럼 17개의 4회분, 그럼 68개의 듣기 스크립트가 있긴 한데, 여기에서 8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숙지를 하지 않은 채로 이 8문제 듣기에서 오류를 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에서 굉장히 많은 감점의 요인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듣기는 당연히 다 맞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험 전에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듣기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꼭 숙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듣기는 아이들이 좀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는 영역이 있어서 좀 나올 만한 부분만 따로 뭐 필기본이나 분석본 같은 걸로 마지막 날 읽어볼 수 있게 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형은 크게 뭐 단순히 내용을 묻는 문제라던가 약간 확장해서 독해를 병합한 유형들도 볼 수 있고요. 서술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유형을 문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단순 내용 이해는 이런 문제예요. 요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친숙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듣기 듣고 계산해서 지불할 금액을 부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본 내용 기반의 어떤 단순한 문제들 이런 것도 출제가 되고 있기는 하고요. 조금 더 확장되는 영역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요거는 듣기를 들으면서 요 밑에 있는 보기 선지 부분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생소한 처음 보는 문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시간을 우리는 시험 보는 상황에서 서술형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으면서 빨리빨리 선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좀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이 문장에 대한 해석력이 좀 빠릿빠릿해야 듣기 하면서 얼른 읽어서 파악하고 다 고르고 뒤로 넘어갈 수 있게, 그래서 선지 스크립트를 아까 제가 좀 분석본 같은 걸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숙지를 하고 있으면 아 이거 그거지라고 알게 되면 좀 들으면서 편하게 이쪽 선지 쪽에 좀 시간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듣기도 좀 소홀히 하지 말고 계속 스크립트나 분석본 읽어서 좀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서술형은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두 사람의 관계 아니면 내용이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게 1학년에서 보이는 듣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1에서 듣기 유형은 이 정도인데 제가 아까부터 자꾸 2학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1학년의 내신 대비가 끝나면 바로 2학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2학년은 이런 일이 펼쳐진다라는 걸 제가 간략하게 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아까 계산 문제 같은 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2학년에는 어떤 사례도 있냐면 학교 선생님이 듣기 음원을 짜집기를 해서 다른 지문에 있었던 듣기를 짜집기해서 하나의 스크립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원래 계산 문제가 있었지만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오도록 듣기 음원을 변형하게끔도 출제됩니다. 2학년이 되면요. 그 다음 2학년이 되면 똑같이 듣기를 하면서 영어로 아예 문장을 길게 쓸 만한 그런 문제까지 출제가 되게끔 이제 확장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은 2학년이 됐을 때 만날 수 있는 그런 유형을 좀 사전에 더 기본기를 다지면서 좀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유형을 또 보여드릴게요. 다음 유형은 이제 어휘에 집중된 출제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휘 문제가 주로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과서라는 게 지문이 보통 짧으면 한 60개에서 정말 많으면은 110문장 정도가 나오는 게 이제 한 교과서의 한 과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럼 분명히 교과서 내에서도 강조하고 중요하다. 이거는 학생이 꼭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잠실여고에서 나오는 이 교과서 어휘 문제는
우리가 중요하다, 교과서에서 따로 찝어서 중요한 어휘라고 부르는 그 이외의 어휘에서도 돌발적으로 모두 출제합니다. 이제 어휘 출제의 베이스는 이 학생의 뜻을 아는가가 아니라 예문을 새로운 예문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는 시험 보는 날 본 적이 없는 처음 보는 이제 문장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럼 난생 처음 보는 그 예문의 빈칸에 들어가는 정답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과서에 있는 꼭 메인 어휘가 아니더라도 문장 곳곳에 들어있는 어휘들로 구성이 되는 이런 출제 유형을 보이고 있어요. 또 다양한 활용을 묻는 문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생전 처음 보는 문장에 빈칸도 있고 또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유의어, 밑줄 친 어휘와 가장 비슷한 뜻을 가진 어휘는 무엇일까요? 라던가 아니면 단위어, 가장 거리가 먼 어휘는 무엇일까요? 까지 확장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을 좀 갖고 있고요. 또 영영풀이와 관련된 문제도 늘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이런 식입니다. 요게 잠실여고의 시그니처 문형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 요 문장 자체가 아이들 입장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문장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뭐 쓰시기도 할 거고 다른 자료에서 찾으시기도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갈까라고 하면 여기 5개 중에 정답이 되는 그 어휘가 교과서의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학생 여러분들이 지금 좀 몇 번 보이는데 요거 풀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풀어보실까요? 11번만 풀어요. 11번 뭘까요? 다 말하면 안 돼요? 말하셔도 괜찮아요. 뭐 부끄러우시면 채팅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사실 지금 제가 뽑은 문장 자체는 뭐 난이도가 엄청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이런 유형이다라는 맛배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한 건데 네, 학생들이 채팅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 어휘가 중요하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 여러 가지 답이 나오고 있어요. 볼까요? 만약 하나의 것이 one thing이 일어나고 또 다른 것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블랭크에서 일어난다. 블랭크로서 일어난다. 혹은 땡땡으로서 나오게 된대요. 땡땡으로서 두 번째 일어난 일이 첫 번째 것의 결과로서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평소 어휘라는 개념이 좀 나올 텐데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deformed. 이 단어의 뜻이 뭐죠? 변형하다. 변형인데 주어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인데 형태가 좀 다르게 나운돼서 나온 거예요. 나운이라는 게 좀 말이 원 자체가 나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기형인입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새로운 문장을 만났는데 디폼드의 뜻을 정확히 모른다면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겠죠. 추론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났다. 엄마의 부상의 블랭크다. 1번 지역, 2번 영향, 3번 consequence 결과, 4번 실험, 답은 5번은 도구, 악기 이 정도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리뷰가 엇갈리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디폼드란 단어를 이제 힌트를 받아서 블랭크를 채우게 되겠지만 가만히 답을 알고서 보시면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던 게 내심 동의 표현도 들어있었고 result라는 동의 표현도 들어있었고 영영풀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 드시나요? 네, 그래서 이 잠실여고의 어휘를 할 때는 되게 복합적인 이제 접근이 필요해요. 학생의 응용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아이들 대비시킬 때 이런 유형으로도 연습을 시키지만 영영풀이도 학습을 시켜야 하고 동의 표현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게 잠실여고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것도 같은 유형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렇게 예문이 3개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문장을 해석해 드릴 테니까 한번 답을 찾아보시겠어요? 첫 번째, 무언가가 어떤 상황이나 사람한테 블랭크한 무언가, 그런 것이 바로 important 하고 significant 한 것이다. 그 상황이나 그 사람한테. 두 번째, I tried googling, 구글링을 해보려고 했어. 구글을 찾으려고 했는데 couldn't find anything, 어떠한 것도 블랭크한 걸 찾을 수 없었다. 세 번째, 이 질문들은 직접적으로 이 주제에 블랭크하지 않는다. 자, 학생 여러분, 이 문제의 답이 뭘까요? 답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가 왜 풀어? 영어를 읽을 줄도 알아. 읽을 줄도 모르는데 무슨. 네, 지금 몇몇 학생들이 답을 보내줬는데요. 아웃스탠딩은 뛰어난, 이노베이티브, 혁신적인, 3번은 실용적인, 요거는 뭐 국내의, 뭐 이런 정도 되겠고요. relevant가 관련 있는 이라고 외우는 친구들 정말 많은데, 저도 이번 주에 정규 수업할 때 이제 아이들하고 요 단어가 나와서 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단어는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 말고 중요한, 의미 있는 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고, 그래서 보면 이런 게 이제 힌트였던 거죠. 이런 단어가 답을 5번으로 만드는 이런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께서도 좀 느끼셨겠지만 사실 이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에 독파되는 부분이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시험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그럼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넘어가기 전에 이 말씀 잠깐 드릴게요. 10문항이 출제가 보통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잠실여고에서 1등급을 가르는 요소가 2개다라고 하면 하나가 서술형, 하나가 바로 지금 보여드린 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유형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어느 학년이나 다 출제되는 잠실여고의 대표 유형입니다. 요게 지금 아이들이 딱 받게 되는 시험지예요. 시험지를 딱 받으면 요 부분이 듣기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러한 유형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되면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고 1학년의 경우는 그래서 한 15점에서 20점 정도를 차지해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원형 그래프에서 원형 그래프로 만약 보여드린다면 어휘 자체가 아주 큰 영역은 아닌데 저도 잠깐 또 2학년에 대한 말씀드릴게요. 학년이 올라가서 2학년이 되면 1학년 때는 지금 여기 핑크색 요 부분에 15점, 20점의 배점이었던 이 영역이 같은 형식을 유지하고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면서 거의 30점까지도 비중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휘에 대한 문제가 단지 그냥 이번 시험, 이번 연도만 볼 게 아니라 잠실여고에 입학한 학생들한테는 30점에서 심할 땐 40점까지 비중이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신하고 관여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평소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가장 거리가 먼 반이어를 부르는 거고요. 소방관이 엄청 싸웠대요. Raging Blaze. Blaze가 화재예요. Raging이라고 하면 격렬한 화재이죠. 근데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봐야 되는데 어떠세요?
선지에서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마 지금 여기 수업을 듣고 있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에는 이런 단어 본 적도 없어요 라는 학생들이 분명히 껴 있을 거예요. 요건 알겠죠? 보통 우리가 폭력적이다 라고 쓸 때 하는 단어 stormy, 이것도 태풍이 몰아치는 이런 느낌이니까 격렬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죠? turbulent, 이것도 수능 어휘 맞습니다. 격동하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보여드리고 싶었던 어휘는 이런 단어입니다. sedate, tempestuous. 사실 요 두 어휘는 수능 범위 안에 있는 어휘가 아니에요. 아니고 탭스책이나 토플 어휘책을 봐야 나오는 어휘들입니다.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브란 단어는 분명 수능 어휘가 맞는데 뭐 순진한 뭐 이런 뜻이죠. 밑에 보시면 이건 수능 어휘가 맞고요. 요거는 수능 어휘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영역의 어휘예요. 하지만 작년 2학년이 됐을 때 2학년 시험지에서는 이런 어휘들이 매 문제마다 빠지지 않고 매 시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어휘가 중요하다. 잠실여고 학생은 타학교 학생보다 어휘를 많이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9번 문제는 sedate라는 단어가 차분한이라는 뜻이어서 이게 정답이었고요. 밑에 있는 8번의 단어는 gulliver은 똑같이 naive처럼 순진한, 잘 속는 이라는 의미여서 이거는 동의 표현이었고 sophisticated는 수능을 보는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꼭 알아야 되는 어휘로 뭐 복잡한, 정교한 요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3번이 답이었어요. 발전된, 정교한 이런 식으로. 선지만 봐도 좀 녹록지 않죠. 그래서 잠실여고 학생들은 어휘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 간략히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유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잠실여고만의 유형은 아니에요. 이런 유형은 이제 본문의 어휘를 그대로 이제 박스형으로 내는 수능형의 대표 형태이자 타학교도 다 출제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근데 이 유형은 지금 왜 보여드리냐 하면 살짝 어휘를 변형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실제 이 시험 범위에서 이 A 박스는 그대로 출제가 된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 B 박스 자리와 C 박스 자리에는 원래는 다른 어휘가 써 있었어요. B 박스 자리에는 vital이라는 단어가 원래 써 있었고요. C 박스에는 strengthens라는 단어가 원래 써 있었습니다. 단어를 제가 드리니까 답은 지금 아직 1학년 시험지여서 어렵지 않게 고르실 수 있겠지만 공부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 문제가 보여주고 있어요. 동의 표현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의 표현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잠실여고에 내신 수업을 할 때는 어느 학교보다 동의 표현에 대한 준비를 많이 시켜드리고 제가 찾을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동의 표현 엄청 많은 필기를 해주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빈칸 추론이라는 유형은 어느 학교나 출제되는 유형이지만 이 빈칸에 들어가는 어휘가 아까도 봤는데 이제 relevant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동의 표현이 뭘까요? 이거 아까도 본 것 같은데 몇 번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죠. 요런 게 함정 어휘입니다. 단순 암기만 한 학생들을 낚시하는 이제 어떤 선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뭐 암기 베이스로 이제 공부를 하긴 하지만 숙지를 하긴 하지만 계속 응용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영형풀이입니다. 지금 이제 어휘 파트에 대해서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A와 B에 들어갈 어휘에 대해서 영형풀이에 대한 설명을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A의 해석을 보고 영형풀 보고 여기다 놓고 B의 해석을 놓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하나씩 넣는 건데 여기에는 어법이 같이 걸려 있기는 해요.
to one's 여기다가 명사형을 꼭 넣어줘야 돼요. 감정을 나타내는 어떤 명사. 그래서 위에 보면 굉장히 놀래키는 어떤 감정이다라고 이제 놀라게 하는 감정이다라고 하는데 A로 시작하는 놀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명사형으로 정의 가려면 원래 정답은 amazement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학습이 된 어휘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영역풀이, 종유 표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여기 빅박스의 정답은 instruction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가르치는 메시지 이런 거였죠. 다음은 어법으로 넘어가서 잠실여고의 어법이 어떻게 출제되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객관식으로는 어법상 틀린 것 찾기라는 유형이 출제되고 있는데 긴 밑줄이 출제되어서 단어 하나 처해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학생의 판별 능력을 요구하는 유형이 잠실여고에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어법 유형이 서술형에서 틀린 걸 찾아 고쳐라. 그러니까 어법에 굉장히 중심이 되어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여기 밑에 보이시는 문제가 어법상 옳은 걸 골라라 라는 건 위에 중에서 4개는 전부 틀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 1, 2, 3, 4, 5에서 골라라 라고 하는데 밑줄이 이제 보통 영어 시험이 좀 쉬운 학교들은 밑줄이 짧게 가요. 단어 하나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밑줄 자체가 굉장히 길면 아이들 입장에선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문제의 유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어법의 정도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중요하게 배워야 한다라는 거에서부터 예를 들면 요거 같으면 둘을 쓸 수가 없죠. 그냥 we make로 나가서 의주동 순서로 맞춰주는 이런 어법이 걸려있고 be 같으면 before라는 애는 전치사 접속사밖에 안 되니까 뭐 ing로 바꿔주는 정도라거나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잘못됐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공부를 직접 하는 입장인 거 알 거예요. finish 뒤에 ing를 쓴다라는 어법은 고등학생이 배우는 어법이 전혀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 배우는 그런 어법인데 그러니까 그런 아주 기본적인 어법까지도 같이 베이스로 깔고 문제를 출제할 때가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5번은 brain 하고 나서 동사가 없어서 위치로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래서 답이 4번으로 가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어법 문제인과 동시에 여기는 또 순서 배열로 다시 또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지겠죠. 틀린 것을 고쳐 보아라 라고 하는 유형은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앞뒤로 어려운 유형이 들어있어서 이제 이런 유형은 타 학교도 나오는 유형이니까 이제 상대적 비교적 좀 부담이 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남들 내는 이런 유형도 다 같이 된다. 여기도 고쳐 쓰기 고쳐 쓰는 유형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듣기, 어휘, 그리고 어법까지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대망의 서술형입니다. 아까 서술형 배점이 50점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상당히 큰 비중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서술형은 교과서와 모의고사 모두에서 출제됩니다.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서술형을 출제될 때 어법과 어휘를 기반으로 해서 활용, 즉 암기한 걸 그대로 쓰는 것도 있어요. 완벽히 암기해야 쓸 수 있는 문장도 분명이고요. 하지만 변형해서 쓰게 하는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통문장 서술형으로 출제된다. 뭐 빈칸 잠깐 채우기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통으로 다 쓰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실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앞서 드렸었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사실은 이것 같은 경우는 개수가 좀 많다예요. 선지를 준 이 단어의 개수가 너무 많다. 그럼 이걸 애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배치를 해보는데 좀 머리를 끙끙 싸맬 수 있겠죠.
문장 자체가 통영작을 시키는 것 치고는 조금 긴 편입니다. 긴 편. 그런데 이 문장은 배열을 해보면 그냥 여기 있는 문장이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나열하여라라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나열이라는 건 그냥 주어진 것만 배열하면 되는, 즉 이런 유형은 암기를 하면 대처가 됩니다.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저희가 훈련시키고 6주 동안 계속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를 해라 라고 해서 암기시키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차차 여기는 이것도 똑같이 이제 단어를 주긴 했는데 딱 봐도 한글이 이렇게 긴데 단어가 너무 적지 않나요? 그러니까 앞에 유형은 조금 내가 기억이 좀 덜 나도 주어진 어휘를 배열하면서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데 여기는 너무나 땅끝 뚫리는 문장이 많고 그냥 개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 혼자 철저하게 이제 이걸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유형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말이 이렇게나 긴데 이 주어진 어휘로는 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긴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이제 주어진 게 별로 없어도 암기를 해야 하는 능력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을 해서 채워서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요 단어, 뭐 요 단어, 또 요 단어, 요 단어, 그리고 요 단어, 그리고 요 단어, with 하나, 그다음에 protect까지, produce까지. 요게 잘못 나온 것 같네요. 여기 정도까지. 그럼 나머지 지금 제가 밑줄을 치지 않은 부분은 정말 이제 학생이 알아서 잘 넣어서 썼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시제까지, 형태까지. 그래서 이게 암기 베이스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 그런데 점수는 7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잠실여고 선생님들이 부분 점수를 잘 안 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대비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 근데 사실 원문으로 딱 넘어가면 이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때 암기를 했을 만한 뭐 이제 공부를 제대로 숙지, 뭐 통암기가 아니더라도 계속 숙지를 시켰을 만한 문장인데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쳐둔 밑줄 부분은 정답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기를 했지만 조금 응용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암기만으로 푸는 서술형이 있는데 암기를 하더라도 아주 철저히 해야 되는 유형도 있고 암기를 했지만 살짝 변형을 해서 써야 하는 부분도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말 길이에 딱 비해서 단어 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죠. 앞에 보여드렸던 문제가 정답이 이 정도 길입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이 단어를 이용해서 영작을 했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학습한 부분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러면은 요 영작을 할 때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랗게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다 얼기설기 살펴서 활용하는 영작이 됐다는 거죠. 요렇게. 소링이란 단어도 끝에 붙고. 그래서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안 할 수가 없는데 암기를 했지만 추가적인 변형에 대해서 언제든지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연습할 때 잠실여고는 무작위 서술형을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아무 문장이나 주고 영작 그냥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변형 문장은 변형된 문장이 기출되는 거는 항상 나옵니다. 요것도. 제가 이제 요거를 출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3개 문장에서 찢어져 있던 표현들을 섞어서 하나의 서술형으로 출제를 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도 단어를 다 주지는 않은 것이죠. 네, 그래서 잠실여고 서술형은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유형이 이제 50점에 공부를 할까를 시험지를 보여드리는 이유였습니다. 아까 어휘 문제를 보여드렸을 때 어휘도 상당히 시험지 한 장을 딱 봤을 때 굉장히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서술형이어서 요 파트 자체가 이제 50점의 배점을 받게 되고, 여기 요 부분은 암기 베이스로 조금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요 부분은 조금 전 저 뒷부분에 보여드린 대로 암기만으로 풀 수가 없고 외운 것을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즉 변형이 베이스로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실여고 학생들은 좀 계속 영어 시험에서, 근데 이런 출제가 2학년 돼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똑같은 출제. 앞쪽은 어휘로 꽉 찬, 듣기와 어휘로 꽉 찬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는 서술형으로 꽉 찬 페이지. 이런 시험지의 유형을 계속 졸업할 때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계속 영어 시험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대한 어떤 뿌리들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기타로 조금 눈여겨볼 유형들이 몇 개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린 거는 좀 잠실여고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여드린 거고, 이제 다른 학교에서 출제되는 여러 변형된 수능형의 문제들은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로 보여드릴 것이 이런 유형. 이게 모의고사로 따지면 매번 21번에 위치해서 항상 이제 오답률 상위 랭킹되는 함축 의미 추론이라는 유형인데, 잠실여고 수능형을 여러 가지 내는 과정, 그러니까 순서, 삽입, 빈칸 이런 걸 내는 중에도 이런 응용할 수 있는 문제도 내고 있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한 베이스는 내용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 이 안에서 주제와 관련하여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도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계속 주지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또 다음은 그냥 이렇게 문장 삽입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학교나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고등학교라면 이런 유형은 언제나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의 답이 5번이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이 새로 넣은 부분이에요. 넣은 부분이고 여기가 정답의 위치인데 여기에서도 한 문장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글의 흐름이나 문장의 위치를 찾는 유형에서 생략이나 새로운 문장을 삽입하거나 이런 변형을 주면 아이들이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정말 이게 여기가 맞는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풀이하는 시간을 부족하게 만드는 또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출제되는 추세는 계속됩니다. 요것도 여기에 한 문장을, 그러니까 요 정답인 문장 외에도 다른 한 문장을 생략을 해버려서 아이들 입장에서 숙제를 했지만 공부할 때 열심히 이제 이 흐름을 인지했지만 이게 여기가 맞을까에 대한 고민은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어휘, 어법, 서술형 다 중요한데 늘 변형을 조금 예상하면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그래서 평소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게 되는 학교 시험 유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린 이 유형은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막 터져서 사람들이 갑자기 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게 작년 요맘때쯤이었어요. 2월, 3월 요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들이 굉장히 당혹을 해서 모든 학교가 작년 2020년도에 1학기 중간고사는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고요. 그 다음에 혹자는 4번의 시험을 내내 치르면서 2019년이나 18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계속 쉬운 기조를 유지한 학교들이 있어요. 왜냐면 학교 수업을 온전하게 이제 할 수 없었고 선생님도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에만 나오지 않았는데 원래 그 전에 잠실여고에서는 계속 나왔던 유형, 이런 거 좀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해요. 듣기 유형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서술형을 그냥 한국말로 기재를 하거나 영단어를 쓰면 굉장히 짧게 나가는 거였는데, 원래는 듣기를 들려주면서도 이렇게 좀 길게 영어로 서술형을 내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은 출제가 계속 이렇게 됐고
1학년만 한글로 전환이 돼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펠링 아이들이 잘 헷갈리는 것까지 듣기지만 스펠링 때문에 오답이 나오게도 만드는 유형이 원래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듣고 나서 빈칸을 채우거나 하는 이런 어휘, 그러니까 영어를 좀 많이 쓸 수 있는 서술형으로 듣기도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다음 영영풀이가 아예 이렇게 객관식으로 매칭을 시키면서 영영풀이를 맞는 거 아니고 골라라 라는 문제도 매번 원래 출제가 되었는데 작년에만 나오지 않았고요. 올해는 나올 수 있으니까 학원에서 대비할 때는 영영풀이에 대한 대비는 계속 같이 해 나갈 예정이에요. 또 이런 유형도 출제되지 않습니다. 네, 크로스워드인데요. 영영풀이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 각각 어휘 찾아서 이제 10점의 풀이로 넣는 유형도 원래 이제 1학년에서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만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간략하게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감안하고 내신 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요런 유형도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 유형은 영어 실력만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 입장에서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그 서술형도 쓰고 이 단어를 아는데 이게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대각선일까?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의 소모가 큰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도 원래는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잠실여고의 내신 시험의 유형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학원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내신 자료를 이제 스텝별로 맞춰서 각자 다 분석본 드리고 단어, 암기, 뭐 빈칸, 어법, 어휘, 삽입, 순서 말씀드린 모든 유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점이 잠실여고는 이제 유의어라던가 활용에 관련된 측면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필기하거나 수업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해드린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상 문제나 변형 문제 같은 거, 그다음에 직접 보충 전날은 우리 학교 시험이랑 비슷한 유형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시간까지 같이 가지게 되고요. 요거는 간략하게 교재 안에 이뤄지는 구성입니다. 요게 지금 제가 아까부터 종종 말씀드렸던 분석본, 손필기라고 하는 이제 교재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 이제 중요한 거, 색깔별로 구분해서 뭐 어법 포인트, 어휘 포인트, 내용적인 포인트 같은 걸 정리해서 드리는 자료고요. 아이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교과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독해 부교재 같은 거나 잠실여고 같으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그다음에 듣기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려서 스크립트에 대한 숙지 하셔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모의고사도 학교에서 수업해주지 않지만 학원에서 수업 다 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본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지문이 28개가 있기 때문에 좀 나중에 시간이 좀 내신 대비 기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이 잊을 수도 있어요. 복습해드리는 의미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자료도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이것도 손필기랑 같이 해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료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학교별로 특성이 다들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춘 이제 자료를 해드린다라는 말씀인데 잠실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술형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무작위 서술형, 단어를 조금만 가지고 좀 잠깐 크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단어를 조금만 가지고서도 영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내신 기간 내내 무작위로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이제 교과서 관련된 책 안에 들어있는 구성인데요. 기본적으로 어휘 있고요. 그다음에 빈칸 한 번 하고 빈칸은 2차로 이어져서 2번을 할 수 있고요. 어법어휘 관련해서 동그라미 하고 요거가 이제 잠실여고한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유형인데 어법이나 어휘의 잘못된 부분을 밑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고쳐보는 그런 교재 스텝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장 삽입, 순서 배열, ABC 배열하는 이런 것까지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예상 문제까지 뒤에 이어지면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암기라는 게 아이들 성향 따라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교재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숙지가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교재의 도움을
서술형까지 같이 예상 대비해서 출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수업만이 다가 아니고 사실 내신 때는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는가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위클리 플래너를 항상 이렇게 정해서 해드려요. 그래서 매번 수업을 때 수업은 어디 나가는지, 자료는 무엇을 받는지, 그리고 할 일이 뭐뭐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체크할 수 있게 해드리고 매번 이런 사항들을 이번 내신 때 어머님께 계속 문자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워지면 6주 7주간의 내신 대비가 이제 뭐 한 달 정도의 단위로서도 눈에 확 보일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좀 시험 유형을 보여드리면서 많이 놀란 표정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 학원에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아이들이 이제 1등급 받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본인의 이름을 올릴 차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실 요구의 내신 시간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신 시작은 3월 16일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화요일부터 내신 첫 수업이 시작되고 잠실 요구를 수업하는 선생님이 두 분이 계셔서 710호는 저고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저고 여기는 이제 경혜란 선생님께서 한 번 더 해서 잠실 요구 친구들은 이렇게 세트를 듣던지 아니면 이쪽 세트를 듣던지 해서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요. 수업은 3시간씩 2번으로 이루어지고요. 온오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방역 수칙을 따르면서 교실 수용 안에 맞춰서 이제 인원 조정을 먼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들이 다 오프라인으로 오게 할 거고 혹시 병행으로 누구는 온라인, 누구는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학원에 올 수 있게 저희가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신 대비에 대한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학생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굉장히 뭐 설레임 반, 두려움 반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텐데 내신 대비를 앞으로 지금 10번은 더 하실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1학기 때 2번의 시험까지 하면 학생부 종합의 바탕으로는 10번의 시험을 치실 텐데 이 10번의 과정은 저는 학생이 본인을 믿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고 매번 애를 쓰겠죠. 근데 어떨 때는 만족스럽고 어떨 때는 좀 덜 만족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만큼 하면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아를 좀 더 이어가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기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저도 옆에서 많이 도울 테니까 학생들도 그리고 지금 같이 들으시는 학부모님께서도 같이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서 3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제가 준비한 건 일단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가 설명회를 하면서 설문지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설문지를 제가 여기 채팅창에 띄워드릴 텐데요. 이 설문을 작성해 주시면 학원에서 추첨을 해서 정성껏 적어주신 분을 선별해서 기프티콘을 이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설문지를 방명록이다 생각하고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팅창에 띄워드렸는데 보이시나요? 네. 기선이 보인다고. 이제 요것을 이제 열어서 시작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 설문지를 작성하고 제출까지 누르신 다음에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